대한민국 IT의 심장이라 불리는 판교. 불과 2에서 3년 전만 해도 이곳은 개발자 모셔가기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이곳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이 기업들의 최근 고용 데이터를 살펴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변화가 목격됩니다. 전체 직원 수는 유지되거나 늘었는데 유독 20대 신입사원의 비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단 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 업계는 조용히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고 IT 기업들의 채용 공고란에서 신입이라는 단어는 점점 찾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철저하게 효율을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신입을 뽑아 가르치는 게 당연한 투자였지만 이제는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월급 주고 가르쳐야 하는 신입사원보다 24시간 일하는 AI를 구독하는 게 훨씬 싸고 빠르다. 이 냉정한 계산서 앞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신입이 사라진 채용 시장, 그리고 인턴 수준을 넘어 전문가 영역까지 넘보는 AI의 등장. 과연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냉혹한 채용 현실과 AI 기술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생존 능력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재 경제학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대체 AI가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AI를 여전히 말 좀 잘하는 심심이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최근 구글과 오픈 AI가 내놓은 최신 모델들을 보면 그야말로 특이점이 왔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먼저 구글의 제미나이 최신 버전을 볼까요? 이 녀석은 이제 텍스트만 읽는 게 아닙니다. 멀티모달 능력이 괴물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짜리 회의 녹화 영상을 통째로 업로드하면 단 몇 초 만에 영상을 다 보고 내용을 이해합니다. 단순히 요약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상 34분쯤에 김 부장님이 했던 말, 아까 10분에 했던 말이랑 모순되지 않아?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찾아내 분석해 줍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인간 비서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오픈 AI의 챗 GPT는 또 어떻습니까? 특히 최근 모델들의 추론 능력과 코딩 실력은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예전 모델들은 코드를 짜달라고 하면 흉내만 냈습니다. 버그가 나면 사람이 고쳐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복잡한 앱 하나를 통째로 설계해달라고 하면 수천 줄의 코드를 순식간에 짜내고 심지어 오류가 발생하면 스스로 원인을 찾아 고칩니다. 이 코드는 비효율적이니 더 빠르게 수정해줘 라고 하면 10년차 개발자가 할 법한 최적화까지 해냅니다. 변호사 시험 상위 10% 합격, 의사 면허 시험 통과, 회계사 자격증 취득, 인간이 10년, 20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얻어야 했던 전문성의 장벽이 AI 앞에서는 종이 한 장처럼 무너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울대 나온 신입보다 똑똑하고 손이 100배 빠른 직원을 월 3만 원에 고용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AI 혁명을 가장 앞에서 이끄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AI 붐을 타고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회사는 돈방석에 앉았죠. 그렇다면 직원들도 행복했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사업부에서만 무려 1,900명을 해고했고 클라우드 부문인 애저와 혼합 현실 부문에서도 1,000명 이상을 내보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AI 인프라에는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극도로 줄이겠다. 는 겁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수만 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소름 돋는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링크드인이나 채용 사이트를 보면 경력직이나 팀장급을 찾는 공고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이나 인턴을 뽑는 공고는 사실상 멸종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업들이 더 이상 초보자를 키울 생각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예전엔 신입에게 시키던 자료조사, 초안 작성, 기초 코딩 같은 수련 업무를 이제 AI가 경력자 수준으로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의 10대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의 10대는 가장 똑똑한 세대지만 역설적으로 경력을 쌓을 첫 번째 기회조차 얻기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서 경력을 못 쌓는 이 꽉 막힌 현실.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이 톱으로 잘려나간 상황이 지금 우리 아이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누가 가장 먼저 쓸려나가고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많은 분이 막연히 로봇이 나오면 단순 노동직부터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AI가 가져온 재앙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가장 먼저 붕괴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똑똑하다고 믿었던 엘리트들의 책상, 즉 화이트 칼라 지식 노동자입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의 결과물이 이메일 첨부 파일로 전송 가능한가? 만약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그 결과물이 보고서, 엑셀 파일, 코드, 번역본, 디자인 시안이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대체 영순위입니다. 왜냐고요? 이곳은 디지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상은 AI에게 안방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간 번역가가 뉘앙스를 고민하며 1시간 걸릴 번역을 AI는 1초 만에 끝냅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3일 밤을 새워야 할 엑셀 피벗 테이블 정리를 AI는 커피 한 모금 마실 시간에 완벽하게 해냅니다. 심지어 주니어 개발자의 코딩은 이제 AI가 더 깔끔하게 짭니다. 실체가 없는 지식 노동. 그동안 우리가 화이트 칼라라며 선망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방어막이 전혀 없는 허허벌판이었던 겁니다. 그럼 지식 노동자는 전멸할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일종의 유예 기간을 얻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AI는 이미 인간 의사보다 MRI 판독을 정확하게 하고 인간 판사보다 방대한 판례를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AI가 당신은 암입니다. 수술합시다라고 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라고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실패했다고 AI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 전문의, 판사, 고위 경영진처럼 법적 윤리적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인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는 AI가 하더라도 도장을 찍을 인간은 살아남는 것이죠. 자,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AI가 모든 걸 집어삼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대체 불가능한 철옹성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 안 하면 기술 배워야 한다며 조금은 낮게 봤던 곳. 바로 거친 현장과 따뜻한 손길이 닿는 영역입니다. 전문 용어로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하죠. 인간에게 어려운 체스나 미적분은 로봇에게 쉽지만 인간에게 쉬운 걷기나 물건 줍기는 로봇에게 너무나 어렵다. 현실 세계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좁고 어두운 지하실에 들어가서 녹슨 배관의 상태를 손끝으로 느끼고 수십 가지 공구 중 딱 맞는 걸 골라 수리하는 배관공. 고객의 튀어나온 두상과 모질에 맞춰 섬세하게 가위질을 하는 미용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안아서 욕실로 옮기고 씻겨주는 요양보호사. 이들의 고도화된 신체 감각과 휴먼 터치는 슈퍼컴퓨터 수천 대를 가져와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로봇 팔 하나가 사람 손처럼 움직이려면 수억 원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책상에 앉은 어설픈 화이트 칼라보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숙련된 블루 칼라가 귀하신 몸 대접을 받는 거대한 가치의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와서 기술을 배워 배관공이나 미용사가 되어야 합니까? 물론 그것도 아주 훌륭하고 비전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무실에서 지식 노동으로 승부를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방식을 뿌리째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목숨 걸었던 기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누가 코딩을 더 빨리 하는지, 누가 번역을 더 많이 하는지 겨루는 건 이제 무의미합니다. 그건 AI가 우리보다 100배 빠르고 24시간 지치지도 않으니까요. 이 영역에서
AI와 경쟁하겠다는 건 맨발로 스포츠카와 달리기 시합을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실한 벽돌공이 되기를 멈추고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2028년의 일터. 모니터 코앞에 붙어 앉아 직접 코드를 치는 사람은 사라질 겁니다. 대신 팔짱을 끼고 AI에게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이 남습니다. 이 앱의 전체 구조는 이렇게 잡고 타겟은 20대 여성이니까 디자인 톤을 좀 더 과감하게 바꿔봐. 아, 이 부분은 보안이 취약해 보이니까 다시 설계해.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고 AI라는 천재적인 일꾼들을 부려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검수하는 사람. 우리는 이제 필드에서 뛰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전체 판을 읽는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독이 되기 위해선 설계 능력만큼이나 결정적인 무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바로 편집장의 눈, 안목입니다. AI에게 일을 시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튜브 대본 써줘, 로고 그려줘라고 하면 1초 만에 10개를 뱉어냅니다. 그 중에는 명작도 있지만 그럴싸한 거짓말, 즉 할루시네이션도 섞여 있죠. 이 쏟아지는 결과물 중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명작인지 골라낼 수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만드는 손기술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부의 척도가 됩니다. 이 안목은 코딩 학원이나 자격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책을 읽고 여행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쌓은 자신만의 취향과 철학. 그것만이 AI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능력을 하나로 묶어줄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연결입니다. AI는 깊게 파고드는 건 잘하지만 옆으로 연결하는 건 서툽니다. 법률 AI는 법만 알고 의학 AI는 의학만 알죠.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법률 지식에 심리학을 섞을 수 있고 코딩 기술에 미술을 섞을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학 시절 청강했던 서체 수업을 기술에 접목해 혁신을 만들었던 말이죠. AI라는 각각의 뛰어난 재료들을 섞어서 전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융합형 인재.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적인 생존 모델입니다.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판교의 불은 꺼졌고 사다리는 끊어졌으며 기술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분명 두렵고 막막한 미래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도구는 언제나 인간을 대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구를 잘 쓰는 인간이 그렇지 못한 인간을 대체해 왔을 뿐입니다. AI에게 일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워하기보다 AI라는 강력한 12기통 엔진을 내 차에 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혼자서 끙끙대며 일주일이 걸렸던 일을 이제 여러분은 AI의 등에 올라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주 사소한 업무를 AI에게 시켜보고 대화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도들이 모여 여러분을 대체 가능한 부품이 아닌 AI 군단을 지휘하는 대체 불가능한 사령관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재경제하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